안녕하세요. 위클리 비글TV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반도체 강국이 국방력 강국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올해 미국 정부는 세계적인 중국 글로벌 통신 장비 업체 화웨이의 반도체 공급 채널에 심각한 타격을 입힐 수 있도록 개정된 해외 직접 생산품 규칙을 발표했습니다. 미중 갈등에서 화웨이가 자주 등장하는 이유는 중국 제조 기술 불귀의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화웨이는 지난해 글로벌 5G 통신 장비 점유율 1위, 올해 1분기 세계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2위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5G 통신 장비 시장에서는 점유율뿐만 아니라 투자액, 기여도 등의 지수에서도 최상위권에 자리하는 등 세계적인 영향력이 막강합니다. 과거 통신 장비의 선두주자였던 노키아, 에릭슨은 화웨이에 그 자리를 내어주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화웨이에게도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최첨단 반도체에 대한 높은 의존성입니다. 화웨이가 생산하는 대부분의 제품에는 최첨단 반도체가 반드시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반도체 공급에 제한을 받는다면 엄청난 타격을 받게 됩니다. 이는 화웨이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반도체가 필요한 중국 제조 기업들의 전체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중국 지방 정부들은 시진핑의 중앙 정부에 잘 보이기 위해 과거 너도나도 반도체 육성에 투자하였지만 그 결과는 처참히 실패하였고 지방정부의 부도로 이어질 정도로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하였습니다. 아무리 중국의 기술이 세계적으로 발전하였다고 하지만 반도체만큼 과거부터의 기술이 축적이 중요한 산업에서는 중국이 따라가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즉 내공이 아직은 많이 부족하다는 것이고 미국도 이를 잘 알고 중국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반도체의 첨단 제조 산업의 중요성뿐 아니라 다른 면도 유심히 봐야 합니다. 반도체는 산업적 가치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군사안보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것이 반도체입니다. 올해 초부터 미 정부 관계자가 대만을 방문해 반도체 생산기업인 TSMC와 수차례 접촉하고 군수용 반도체를 미국 내에서 생산할 것을 요구했다고 지난 1월 15일 일본 니혼게이자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중국의 영향력을 고려할 때 미국의 첨단 기술에 적용되는 핵심 부품인 반도체가 미국 내에서 생산되는 것이 안전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처럼 반도체는 미중 두 나라 간 기술 패권 경쟁의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반도체는 산업의 쌀에서 더 나아가 첨단 군사 장비의 핵심 부품인 것입니다. 새로운 무기체계의 출현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며 궁극적으로 국가 안보에 직결됩니다. 이는 한일 관계에서도 빠질 수 없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2019년 7월 일본이 화이트 리스트에서 한국을 배제했는데 핵심은 일본 정부가 고순도 불화소설을 비롯해 주요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소재들에 대한 한국 수출 절차를 까다롭게 바꾼 것이었습니다. 해당 소재들에 대한 대일 의존도가 최고 94% 이상인 것을 감안한다면 해당 조치가 한국 기업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힐 것이 당시로서는 자명한 일이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장기적으로 한국의 반도체 산업 육성을 견제하고 핵심 소재를 통해 영향력을 강화하려는 것이 일본 정부의 의도일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간 반도체, 디스플레이, 모바일 등 IT 산업의 주도권을 지속적으로 한국에게 빼앗겼던 일본이 차세대 반도체 산업, 나아가 4차 산업혁명의 주도권, 그리고 궁극적으로 국방력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반도체 산업의 패권을 한국이 계속 주도해 나아가는 것을 일본 입장에서는 매우 못마땅하게 여긴 것입니다. 한일도 그렇고 미중도 마찬가지로 반도체가 정치 외교적 지렛대로 사용될 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이런 무역 마찰로 증명한 것입니다. 그런 만큼 미국은 끝까지 중국의 반도체 문제를 물고 늘어져 궁극적으로는 중국이 외치는 군사굴기마저 좌절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 미국이 반도체를 믿고 날뛰던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선사한 프라자 합의처럼 말입니다. 반도체는 과거 진공관의 단점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으로 태어났습니다. 미국은 1960년대 어뢰 기술이 적용된 자항기뢰 마크 67 SLML의 정확도 향상을 위해 구형 진공관식 유도 제어 장치를 컴퓨터 응용 반도체 형태로 성능 개선을 시도합니다. 진공관은 일단 크기가 커서 전자제품의 크기를 줄이는데 한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진공관 속 필라멘트를 가열하는데 엄청난 전력이 필요했고 수명도 짧았습니다. 실제 자동 교환기 내 진공관의 잦은 고장이 미국 벨사가 트랜지스터를 개발한 주된 이유였습니다. 이처럼 반도체는 진공관에 비해 저전력, 소형화가 가능하고
경제적이며 신뢰성이 높은 국방력 증대에 특히 새로운 무기 개발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영향의 결과는 걸프전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1991년 걸프전은 전쟁의 패러다임을 바꾼 그야말로 첨단 무기들의 향연이었습니다. 그동안 볼 수 없었던 미국의 첨단 무기들이 전장에서 활약하는 장면은 반도체가 무기에 미치는 영향을 전 세계에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이라크의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며 걸프전의 스타로 등극했던 패트리어트 미사일은 갈륨 비소 반도체가 사용되었는데 이는 당시 일본만이 제작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당시 사용되었던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은 목표물을 스스로 찾아가 비행하므로 기억장치가 중요한데 그 기억장치에 사용되는 메모리칩 또한 전부 일본 제품을 도입해 제작하였습니다. 당시 미국의 일본 반도체 제재가 이해되는 대목이며 이렇게 반도체 패권을 갖고 있던 일본이 그 패권을 한국에게 빼앗겨 반도체 관련 경제 제재를 가한 것도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맥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도체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무기 체계는 더 첨단화,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현재 개발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 몇 가지를 보게 된다면 우선 첫 번째는 각 모듈별로 반도체가 탑재된 능동 전자주사식 위상 배열 레이더입니다. 에이사 레이더는 빔을 송수신하는 모듈 안테나에 다수 배열된 레이더로서 각 소자가 송수신 기능을 가집니다. 에이사 레이더는 촘촘히 박힌 송수신 모듈 개수가 많을수록 탐지거리가 확장되는데 각 모듈별로 반도체가 탑재되므로 반도체 소자 기술이 중요해졌습니다. 당초 우리나라는 F-35A 전투기 구매 절충 교육을 통해 에이사 레이더 기술을 이전받으려 했지만 미국 정부가 이를 승인하지 않아 우리 스스로 반도체 소자를 개발해야 했습니다. 에이사 레이더를 탑재한 KF-X 사업에 차질이 생길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지만 결국 한국의 높은 기술력으로 시제품 생산에 성공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전장 반도체를 탑재한 자율주행 군용차입니다. 자율주행 군용차는 2004년 미국이 병력 및 화물 수송 목적으로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목적 차량인 M997 8륜 트럭에 카메라와 초음파 센서 등을 탑재하여 자율주행 수송 차량으로 개발한 것이 대표적입니다. 앞선 차량을 인식해 자동으로 따라가는 오토 트래킹 기술을 도입하여 선도 차량의 운전병 2명으로도 트럭 89대를 운행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우리나라도 국방과학연구소를 중심으로 다양한 무인 수령 차량 및 전투 차량 개발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전장 반도체는 자율주행 차의 눈과 두뇌 역할을 담당하며 고도의 기술 수준의 완성도를 요구합니다. 고도 기술력이 쓰인 전장 고성능 반도체는 무인 탱크, 무인 잠수정과 무인 항공기, 그리고 다양한 유도 무기 체계에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무기 체계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반도체 성능이 무기 체계 개발과 성능에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반도체의 성능이 바로 새로운 무기 체계의 성능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의 반도체 제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에서 제작하였거나 제작하고 있는 다양한 첨단 무기들은 모두 이러한 능력이 밑바탕에 있기에 그 시도를 가능하게 한 것입니다. 이렇게 반도체의 역량은 기술 역량을 넘어 이미 군사 안보에까지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나라는 앞으로도 반도체 패권국으로의 지위를 절대 잃지 말고 더욱 발전시켜 첨단 핵심 무기에 키를 쥐고 흔들 수 있게 발전시켜야 할 것입니다. 이상 위클리 비굴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